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공경 129.80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경북 울진과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울진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5시 45분 울진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3.8의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으로부터 한울본부까지는 약 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지진 경보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데 지진 계측값이 경보 기준보다 낮아서 별다른 영향이 없어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당과 호텔 등 8곳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 최소 228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활절 내내 스리랑카에는 폭탄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5성급 호텔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전에는 수도 콜롬보의 특급 호텔 3곳과 성 안토니 성당에 이어 인근 네군보의 성 세바스찬 성당, 그리고 동부 지역 교회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도 콜롬보 남부 데히왈라의 한 호텔과 북부 외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금까지 228명이 숨지고 4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35명의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부활절과 휴일을 맞아 인파가 모인 곳을 겨냥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과 교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13명의 스리랑카인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මේ සිදුවීම රටෙත් ඒ වගේම රටේ ආර්ථිකයත් අස්ථාවර කිරීමේ බරපතල තත්ත්වයක් ලෙස මා දකිනවා. විශේෂයෙන් ආගමික සිද්ධස්ථාන හා ප්‍රධාන 호텔 කිහිපයක්.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이번 참사를 잔인한 폭력이라고 언급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구호청은 현지 시각 21일 새벽 보고타에서 남서쪽으로 약 630km 떨어진 카우카주 로사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8채의 가옥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 파견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회담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선발대가 정상회담 예정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교. 이곳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일행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흰색 미니밴을 타고 이동하며 시설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일행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총 책임자 김철규 등도 목격됐습니다. 밴 앞뒤로는 러시아 경호총국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탄 차량이 동행했습니다. 김 부장 일행은 북러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주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기차역에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주말에는 극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북러 모두 정확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주 푸틴 대통령이 중국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비핵화 협상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놓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급함을 보여주는 신호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협상을 이끄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데 이어 볼턴 미 국가안보부 장관을 멍청이라고 원색 비난한 북한. 미국 정부는 공식 맞대응을 자제하며 대북 협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We're continuing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북한이 비핵화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최근 대미 비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온 북한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AP통신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일은 이런 가운데 북한에 외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사회 제재의 방패막이로 삼아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전했습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에 나섰던 북한이 이번엔 러시아 카드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유엔 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려면 충분한 사전 협상과 합의문이 필요하다며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D를 합리적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있던 독립유공자 개봉우 황운정 지사의 유해가 60년 만에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어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실려서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 출발한 개봉우 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 4위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개봉우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황운정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됩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해 봉환식을 주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의 추모사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역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개봉후 황운정 지사 네 분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에 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애도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 투쟁 과정에서 고인이 당했던 그 순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분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쌓아왔던 그 업적을 생각하면 우리 후배들이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에 너무 슬퍼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 그는 늘 우리들의 그 표상이 됐어요. 씩씩했고 늠름했어요. 그분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에 관해서 우리 모두 지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유족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셔서 우리나라 평화 통일과 고문이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지혜를 저희들한테 줄 것으로 알고 국가보훈처는 김홍일 전 의원의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될 자격이 있지만 반대로 생전의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홍일 전 의원의 모친인 이희호 여사도 서울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교 동계 의원들에 따르면 이 여사는 한 달여 전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희호 여사를 만나 말씀을 나누고 왔다면서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서 위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이면서 강대강 대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 추경 예산안은 물론 입법 논의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대 양당이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이면서 이미 절반을 날린 4월 국회의 남은 절반도 개점 휴업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5일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이 당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 당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총선을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고 맞서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선뜻 도와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이 정권 도대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은들 언발의 오줌 누기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조사위원 자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가동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서 단판 회동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회동을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돼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공수처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뒤 입장이 모이면 문서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겉옷 안에 얇은 반팔을 입어도 어색하지가 않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7도로 출근길 공기는 아직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8도, 충남 공주는 29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18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도 다소 탁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일사가 강해서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오후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챙겨 다니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부산 5-6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진 해안길이 있습니다. 해파랑길로 불리는데요. 데이트 코스 찾는 분들 참고해 보시죠. 김인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5-6도에서 시작해 동해를 따라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770km. 동해와 푸른 바다를 벗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의 해파랑길은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곳은 해파랑길의 울산 시작점인 간줄곶인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정장까지 102km가 해파랑길 울산길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간줄곶. 노을거리는 파도와 봄 햇살에 익은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어진 진화 해수욕장과 몽돌로 유명한 강동 몽돌 해변을 걸어도 좋지만 꽃과 나무, 철새가 서식하는 태화강 대공원을 즐기며 걸을 수 있습니다. 올케랑 둘이서 아줌마들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나왔거든요. 해파랑길도 걸으면서 바닷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은 36개 시, 군, 구에 걸쳐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보다 무려 350km나 긴 해파랑길은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쉬엄쉬엄 걸어도 좋은 해파랑길. 여유를 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 고단한 일상도 봄바람에 날릴 수 있을 것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과거 5년 동안 60여 차례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 치료를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1월부터입니다. 진주의 한 병원에서 68차례, 5년 넘게 진료받았지만 2016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인득은 2016년 이후로는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발길을 끊은 지 2년 9개월 만에 20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을 저지른 겁니다. 중증, 망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보건기관과 경찰 기관이 MOU 같은 것을 통해 사전에 제지하고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범행 때 사용한 흉기 2자루는 한 달 전 전통시장에서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인득은 10년 전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 화가 났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원망과 사회 불만이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휴대전화와 3천여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희생자의 첫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74살 황모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4명의 발인은 부상자 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산악회 회원 70여 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 2대가 추돌하면서 16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선 새벽에 난 불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 위에 흉물스럽게 망가진 관광버스 2대가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관광버스가 멈춰서 있던 또 다른 관광버스를 추돌하면서 4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경상을 입은 겁니다. 두 버스에는 각각 다른 산악회 회원과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원래 고속버스에 이게 불이 좀 연기가 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그랬었고요. 사고 차량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뒷부분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오던 버스가 고장난 상태로 앞에 멈춰서 있던 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아주 완전히 나간 상태로 고장이 난 거예요. 부산 깜빡이도 켜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오다가 이 차를 발견을 못하고 서 있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용호동 한 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쪽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거주자 진술을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울산광역시 온산읍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와 산업 폐기물 2톤이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산업 쓰레기 더미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항공사가 국토부의 긴급 점검을 받습니다. 최근 경영권 문제로 양대 항공사가 어수선해진 상황이 사고로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장과 회항이 잦았던 만큼 국적항공기 400대를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광주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앞바퀴가 터졌습니다. 승객 110여 명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수습하는 동안 여객기 20여 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급히 회항했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적항공사의 모든 비행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전인 다음 달까지 9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400대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고장이 잦은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양대 국적항공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면서 어수선해진 업계 분위기가 자칫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년이 넘어 오래됐거나 고장이 잦은 항공기는 장거리와 심야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 가운데 비정상 운항으로 최근 3년 안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은 237명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모의 비행장치를 통한 비상상황 대처 훈련 주기도 기존보다 줄어 더 자주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계획된 전체 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에서도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끄면서 청약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3년 서울 청량역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의 견본주택.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서울 신규 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GTX 개발에 대한 비전으로 특히 순위와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서울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인한테 들어서 확인차 왔고요. 계약 포기해도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하는데 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9.13 대책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에서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보통 선착순 분양을 해왔는데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1, 2순위 청약 전후에 남은 물량을 예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겁니다. 청약 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살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의 경우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의 13배에 달하는 14,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청약보다 사전 예약이 더 붐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미계약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음으로 인해서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들도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시장에 도전하기 힘들었던 1주택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어서 청약자와 건설사 모두 믿질 것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입지가 좋거나 앞으로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심해질 수 있고 결국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죠. 크라우드 펀딩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걱정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농식품 벤처기업으로 확대돼서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위생 문제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한 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먼지 등 오염물질과 세균도 함께 묻어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 벤처기업이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청정 케어룸을 개발했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한 결과 단 4일 만에 40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산책 후에 많은 미세먼지하고 각종 오염물질들을 묻어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투자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중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농식품 벤처나 창업 기업이 2017년에 70개, 지난해 159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온라인 중개업체에 농식품 전용관을 설치해 농식품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200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전용관을 통하지 않아도 법률과 회계, 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행 정황과 관련해 피의를 주장한 여성이 이르면 오늘 고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문제의 대화방 참석자들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에 대해 유가족들이 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차명진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 고발할 예정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는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서울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은 오늘 새벽 5시부터 개통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은 서초동 서리풀공원 아래를 왕복 6에서 8차로로 관통하고 길이는 1280m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예상보다는 담담한 표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 애초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고 진술이 나온다 해도 객관적 물증이 필요했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수사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을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의미심장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수사를 진행할 여러 단서가 있어서 수사 차질을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범죄 소명 정도 등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사를 보완한다는 겁니다.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구속 요건과 무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장은 다시 청구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 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뒤 조만간 윤 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가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해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사실과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경찰 청사로 들어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지난 2월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가 조사를 위해 2달 만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씨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3번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알선책 27살 이모 씨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SK그룹 3세 30살 최모 씨와 지난해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최 씨에게 알선책을 소개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말 알선책 이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에서 정 씨가 마약 구매를 요구한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정 씨와 마약을 투약할 때 또래의 여성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의혹은 커졌습니다. 그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였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예,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추가 투약 여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뉴스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혹 수준이었던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죠. 가수 승리와 관련된 쟁점을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직후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클럽 이사였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성접대 정황이 담긴 카톡방도 조작이라고 잡아댔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클럽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승리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은 알려진 것만 4차례에 달합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 해외 투자자들을 초대한 뒤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러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성 진술을 확보했고 승리 측에서 돈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홍보만 했다던 버닝썬 자금을 빼돌리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승리가 차린 투자회사와 주점 등으로 흘러간 것을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클럽 돈으로 매니저 월급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승리 혐의가 계속 추가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입니다. 다만 신병 확보를 위해선 성접대 대가성과 횡령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성들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지만 그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 명확하지 않고 횡령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경찰도 영장 신청을 고심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쯤 승리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배우 구보님 씨가 비인두암으로 투병하다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늑대 소년 등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블랙 코미디 등 연극 등에서도 조연으로 활약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신라건 인천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내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꺾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에 출마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싸운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결선 투표 출구 조사 결과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73%를 득표했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2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그를 국민 배우로 만들어준 TV 정치 풍자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서민 출신으로 부패와 싸운 끝에 대통령이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19일 공개 토론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보 위협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젤렌스키는 자신이야말로 포로셴코 대통령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끝낼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Зробили це разом. А зараз дуже дякую кожному. Зараз не буде ніякого пафосу. Я просто хочу сказати дякую. 포로셴코 대통령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А вони очевидні. І дають підстави зараз подзвонити моєму опонентові і привітати його.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현 대통령의 친서방 노선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나토 가입 지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병합당한 크림반도 반환 등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장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가 그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YTN은 우주 선진국의 최전선을 탐방하고 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50년 만에 다시 달에 가려고 하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졌던 미국은 달 탐사 카드를 꺼내듭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그로부터 7년 뒤인 1969년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며 우주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표면적인 적수는 없지만 미국은 여전히 패권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That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stated policy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Well, I think Mr. Trump believes in somewhat the same way that John Kennedy believed in 1961, that space is an area for demonstrating American greatness. As you well know, Mr. Trump's theme is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이번 달 탐사는 단순히 달을 밟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달을 발판으로 더 먼 우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나사와 민간 우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빌딩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조립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발사대 등을 민간 기업에게 오픈하면서 케네디 우주센터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39의 발사장은 이미 스페이스X가 임대해 국제 우주정거장용 화물 운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과 정부가 각기 역할을 분담해 우주 개발을 이끄는 겁니다. By allowing these companies to focus on low Earth orbit and the transportation of crew and cargo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 low Earth orbit, it allows us to focus on the deep space exploration goal of having boots on the moon by 2024. 특히 나사는 물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달의 남극 지역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해 장차 화성까지 탐사할 수 있는 우주 전진 기지를 달에 만든다는 겁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우주 탐험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인류의 마음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찾아 신대륙을 탐험했던 미국의 도전 정신이 달과 화성 등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 생산 과정에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잉의 전 현직 직원 인터뷰와 수백 건의 회사 이메일과 문서, 당국의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품질보다 생산 속도를 우선시하는 보잉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찰스턴 공장의 부실한 감독 탓에 787 드림라이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4월의 봄날에 더위 소식을 전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때이른 7월에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데요.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달궈져 서쪽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공주 29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도 선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전엔 대기도 정체되면서 중서부 일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가 오후에는 점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중부와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인 지금은 서늘합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10도 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이 13.5도, 강릉 13.1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14.5도, 부산은 벌써 17.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를 비롯해 춘천과 청주, 대전과 전주 모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5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비 예보가 잦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 모레는 2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예년 이맘때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